이야기입니다. 자, 코로나가 이제 그 민낯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제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사실 지난 주말에 제일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0명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숨어 있는 교인들이 많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300명대 이하로 지금 신규 감염자를 막아내고 있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켜가고 있는 거죠. 뭐 2.5단계 조치 때문에 이게 된 게 아니고요. 국민들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거를 막아낸 게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해요. 시민의식의 발로인 겁니다. 어떻게든 침뱉어서 자기 정체 숨기고 감염시키려고 하는 히드라와 럴커들이 쫙 깔려있는 그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와중에 지금 보건 위기가 코로나19의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이제 전공의들이 일종의 이제 파업 투쟁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자기네들끼리 찬반 투표를 했는데 처음에 그 찬성 인원이 과반수에 부족해가지고 부결이 됐는데 이거를 다시 표를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될 때까지 투표를 해가지고 억지로 파업을 강행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이건 뭐냐면 누군가 뒷조정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민주적인 회의에서 만나서 회의를 해서 원칙을 해서 과반수 이상 안 되면 파업 안 하는 게 원칙인 거지. 그게 부결이 됐다 그래갖고 그걸 재투표를 붙여갖고 가결될 때까지 몰아붙였다는 얘기는 투표할 이유가 없었던 거야. 원래 그냥 하려고 했던 거지. 응? 그래서 지도부가 무조건 파업을 밀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이 지도부 파업의 배우가 누굴 거냐. 이 전공의들을 파업으로 몰아넣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각 의료병원의 응급 의료를 완전히 망가뜨려 놓고 있고, 이러한 상황으로 이 국민들이 환자들이 사망하는 사태를 만들고 이걸 통해서 국가를 협박하려고 하는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를 봐야 된다는 거죠. 입 여는 놈이 그 배우인 거예요. 지금 신찬수 서울대 의과대학 학장이 의대생들이 불이익을 받는다. 그러니까 뭐 의사고시 불참이라든지 이미 선언을 했었고요. 근데 뭐 다시 또 본다 그러대? 원복을 해갖고. 아니면 파업에 참가한 전공의에 대한 어떤 불이익이 있으면 우리 교수들이 나서겠다 뭐 이러면서 우리가 뒤에서 밀어줄 테니까 니네들은 계속 파업을 해! 라고 하는 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네가 직접 하세요, 파업을. 응? 왜 젊은 애들, 고생하고 있는 애들, 철 모르는 애들, 앞으로 의사 되고 대학병원에 교수로 남기 위해서 그 자리 하나를 보고 정말 노예처럼 모든 거 바쳐가면서 자존심 타고 가면서 교수들이 시키는 대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전공의들을 앞에다가 총알바지로 내세워가지고 대리전쟁을 하려고 그러냐고. 당신이 나서갖고 의사 면허를 반납을 하고 나 의사 앞으로 안 해. 이런 대한민국 의사 할 수 없어. 그리고 나 앞으로 진료 안 볼 거야. 나 무급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먼저 파업할 거야. 이런 솔선수범을 좀 보여줘 봐봐. 원장이라고 앉아갖고 이 사람 안 보겠지만 이런 거 뒤에서 조정하는 교수들 특진이라고 앉아서 일반 의료실과에 몇 배 되는 돈을 받아 챙기면서 자기 배 두들리고 있으면서 실제 이런 파업에는 참여도 안 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막연하게 우리 전공의들을 현장에다 내밀어서 총알도 욕도 거기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도 다 떠밀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강경 자세를 취해갖고 병원에다가 면허 취소를 때리고 전공의에 대해서 어떤 그 의사 자격을 취소시킨다는지, 진짜 이런 처벌들을 강행하고 된다면 이 사람들이 진짜 나설 것 같아요? 절대 안 나섭니다. 일단 신찬수 이 사람은 그 대대적인 그 병원 관료의 적폐예요. 이 사람이 백남기 농민 그때 그 물대포에 쓰러지셨을 때 서울대 부원장이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주를 해가지고 연명 치료를 강행을 시켰어요. 승합제를 넣어가면서 억지로 수술을 해가지고 1년 가까이 연명 치료를 지시를 했던 사람이 신찬수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실행했던 사람이 그 당시에 그 백선아라고 교수였죠. 그래서 이 백선아가 나중에 이제 법적 책임을 지고 보직 해임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가족들은 이제 연명치료를 원치 않았는데 자기가 일방적으로 연명치료를 강행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치료도 아니에요. 수술해가지고 이제 생명유지장치 붙이고 심장 멈추지 않게 계속 혈압 올리는 승합제에 넣어가면서 1년 동안 코마 상태에 빠진 백남기 농민의 수명을 억지로 늘린 겁니다. 이 짓거리를 한 데 대해서 고소가 들어갔어요, 유가족 측에서. 그래서 법원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서 손배소를 하라고 4,500만 원을 배상을 하라고 작년 11월 26일에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의사적 양심으로 한 거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무리들이 지금 서울대학교 교수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관해서 강력하게 변호를 하면서 항고를 하니 사법부가 문제가 있니 이런 비판을 때리고 있는 이 백 교수의 변호사가 차기환인데요. 이 차기환이란 변호사 이 사람도 세월호 당시 2015년 새누리당 추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이었고요. 준비단 해체를 요구하다가 사퇴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KBS 이사도 했었어요. 그 이사 시절에 빨간 우의 입은 사람이 백남기 노인을 가격했다라고 하는 일베의 기사들을 KBS에서 그대로 실어 내보내게끔 했던 그런 짓거리를 했다가 또 이사 자리에서 잘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무리들이 똘똘 뭉쳐갖고 지금 있는 사태들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그러한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지금 서울대 병원장으로 있던 김현수, 현 서울대 병원장 김현수 씨는 9개월 전에 의대 정원이 부족하다. 2030년까지 의사가 5,000명 이상 부족해지니까 지금이라도 의대 정원을 늘리자라고 칼럼을 썼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와갖고는 의대 정원 늘리는 거 절대 안 된다. 공공의대 설립하면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나서갖고, 야, 너 나중에 서울대 자리 하나 보존받고 싶으면 전공의들 끌어모아갖고 파업해. 혹시 말 안 듣는 놈 있어도 지도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여가지고 파업한다고 엄폐나. 내가 뒤는 다 봐줄게. 봐주긴 뭘 봐줘.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속셈이 뭘까요? 의사 정원은 늘려야 된다고 해놓고 말을 바꾼 이유가 뭘까요? 의사 정원은 늘리되 공공의료의 의사 정원을 늘리는 게 아니라 서울대병원, 연서대병원 이런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들 정원을 늘려달라는 요구인 거예요. 즉 자기들이 부려먹을 수 있는, 자기 기득권을 확대할 수 있는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 대형 사립병원의 의사 정원을 늘려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지들 밖으로 챙기려고 하는 거죠. 최근에 중해제약에서 로비를 했던 게 들통이 나서 400억 리베이트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도까지 400억 원을 의사들한테 처방전 써주는 조건으로 이걸 했대요. 그러니까 처방전에 자기 회사 약 이름을 써주는 조건으로 400억을 뿌렸는데, 이 뿌려준 사람이 700명이라는 거다. 700명.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대한민국에 의사 면허 가진 사람이 20만이고 활동하는 사람이 10여만이라고 치면 이러한 제약회사 리베이트를 받아 처먹을 수 있는 사람은 70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대형병원, 기업화되어 있는 병원, 대학병원 이런 데 로비가 들어가지, 지방 조그만한 병원, 물론 의료기 회사나 그런 차원에서 홍삼 세트나 하나씩 갖다 줄진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1인당 몇 천만 원씩
현금을 주고 차를 사주고 룸사롱 가서 접대를 하고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20만 의사 중에 700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의사 정원을 16년째 늘리지 못하게끔 붙들고 있는 거고, 이거를 늘려보려고 법안을 만드는, 그것도 공공의료로 해서 지방대 의사를, 지방의 의사를 충원하기 위해서 만들겠고, 10년만 해보고, 나중에 그때 정원들을 원상으로 돌리겠다고 하는 정부의 대책까지도 설명을 들어놓고도, 결국 10년 있다 걔네들이 전부 서울 올라와서 내 밥그릇 뺏는다라는 이유로 파업을 해라라고 강행을 몰아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비열한 방식입니까? 당신들이 직접 하면, 원로로서 앞장서 갖고 당신이 직접 하고, 우리 교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큰 뜻으로 저 직과 의사라는 직업 수입을 다 포기하셨구나 라고 하는 모습을 솔솔수면서 보여주고 나머지 의사들이 따라간다 그러면 그나마 정당성이 있지만, 뒤에 앉아가지고 말로만 장난치면서 리베이트는 다 받아 챙긴 주제에 밑에 인턴들한테는 제대로 회식비 한 번을 줘본 적이 없는 이런 교수라는 작자들이 이거를 뒤에서 조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또 그 최대집의 의협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의협이 뭡니까? 개인 의사들 모임이잖아요. 의협이 전공의한테 왜 파업을 정령하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마치 자기들이 주도한 것처럼 지령을 내립니까? 전공이 밥 사줘봤어요? 전공이 월급 줘봤습니까? 의협에 속해 있는 의원들 자체가 지금 전공의한테 어떠한 형태로든지 뭔가 압력을 줄 수 있는 단체냐고. 아니에요. 얘들은 말만 떠드는 거고, 뒤에서 뒷조정하는 애들은 실제 대학병원이나 대형 병원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아까 알게 모르게 밝혀진 700명 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니, 최대집이 전문의도 아니고 가정의학과 개업한 개업인데 그 사람이 지금 서울대병원이나 연대병원에 가가지고 전공의한테, 야, 너 나 믿고 내가 뒤에 봐줄 테니까 앞으로 파업해, 잘리면 내가 책임질게 라고 말하면 어느 누가 최대집을 믿고 움직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배우는 완전히 지금 있는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대형 병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급조된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전공의 협의회가 성명서를 내고 있는데요. 정부 여당이 하고 있는 그 정책 자체가 건보 재정을 고갈시키는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전공의들이 얘기하는 건보 재정을 위협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현재로도 1년에 2.4%씩 이 의사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의사가 충분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증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새빨간 거짓말인 거죠. 이거는 팩트를 따져보지 않아도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그냥 알 수 있는 겁니다. 1년에 3,800명 정도의 신규 의사들이 나와요. 그 3,800명이 이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3,800명 늘어나고 나면 정원이 그만큼 의사 숫자가 는 거잖아요. 뭐 한 100명쯤 죽었다 치더라도. 그 상황에서 다음번에 2.4%가 늘어나려면 20만 명 중에 3,800이 늘어나서 2.4%가 늘어났다고 지들이 주장을 하면, 자, 3,800명보다 더 2.4%를 더 뽑아야 돼요. 한 4, 50명을 더 뽑아야 돼. 그 다음에는 또 100명을 더 뽑아야 돼요. 그래야 매년 2.4%씩 늘어나는 겁니다. 얘네들이 주장하는 거는 의사가 20만이 있는데 신규로 늘어나는 의사가 3,800이니까 2.4% 충분히 된다 라는 주장인 거야. 그럼 중간에 있는 의사들은 다 없어지나? 새로 생겨난 의사들은 통계에서 빠지는 거야? 그래서 매년 늘어나는 그 숫자만큼 매년 2.4%씩 는다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계산법이죠. 기본적으로 증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늘어나고는 있지만,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지만 필요한 만큼 앞으로
앞으로 많이 필요로 해지는 공공의료 서비스에 필요한 만큼 의사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서남대학교 의대를 제대로 관리 못한 정부가 공공의료대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서남대학교가 언제 생긴 건지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서남대학교가 어디 있는데 그 대학교가 의대인데 뭔가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의대를 질라고 그러는가 보다라는 식으로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이 서남의대는 김영삼 대통령 때 생긴 거예요. 기가 찬다. 네. 그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이 대학 등록 자율화를 해주는 바람에 전국에 있는 대학들이 막 전문대는 다 4년제 대학 되고요. 신규로 건물 하나만 지어놓고 대학 허가 내고 막 이런 대학들이 부지기수로 늘어났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생 숫자보다 대학 정원 숫자가 초과를 하게 된 게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야 니들 편하게 입시 걱정하지 말고 맘대로 대학 가버려라. 그리고 대학면을 풀어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자격이 안 되는 대학이 대학이라고 이름을 걸어버린 거죠. 그렇지. 그리고 그 졸업생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을 했겠어. 취업을 보장했겠어. 물론 일부 지방대학이 그때 생겨나서 지금까지도 지방 명문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때 만들어진 대학 중에 대부분이 다 이런 부실대학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요. 지금부터 송작가TV 협찬 광고 방송이 시작됩니다. 정관장 홍삼에 정관장에서 나온 그 홍삼을 달여가지고 겔 같은 형태로 담은 거거든요.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한 스푼씩 떠서 먹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진한데 맛있어. 이 제품도 파켓몰에서 팔고 있는 제품인 건데요. 네. 6년근 홍삼이라고요, 원재료가. 제조원이 정관장이에요. 정관장 예. 믿을 수 있는 가격이 44,800원 44,000원인데요. 30% 할인으로 들어가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이 안에 홍삼 농축액뿐만 아니라 여기에 차가버섯 농축액도 들어가 있어요. 진한 그 인삼의 향과 그 농축된 사포닌의 그 느낌이 바로 전달이 되는 그런 느낌. 진짜 눈이 확 뜨이는. 홍삼 농축액과 차가버섯 모두 몸의 저항력을 높이는 재료이고요. 인삼공사에서 직접 출시한 정식 제품이라는 거. 어디서 선물하셔도 좋고 본인이 만족을 위해서 드셔도 충분히 그 효능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남대는 어떤 부실의 끝이었고요. 서남대가 대표적. 네, 가장 대표적이었고, 돈도 엄청나게 재단 비리로 해먹었어요. 제 기억에는 서남대 꺼질 때까지 이제 짓다만 공사장이 그대로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대학가 서남대를 걸어놓고 그 이사장이 대놓고 사기를 헤쳐먹은 거야. 근데 그 사례를 놓고 정부는 의대를 제대로 공공의대로 관리할 능력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결정적인 거는 이제 우리가 하는 파업은 정당한 거니까 앞으로 의료계 자정을 오늘 비가 와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스튜디오의 환경이 네, 저희가 건드릴 수 없는 상황이어서 비만 오면 이렇게 지하라서 그런지 와이파이가 잘 안 돼서 버퍼가 생깁니다. 네. 이 코로나 현장에 방호복을 입고 진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8시간, 10시간 동안 아주 이 더운 날씨에 풀로 방호복을 입고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사가 간호원이 있는 반면에 이런 식으로 파업을 하는 전공의가 나중에 대한민국의 어떤 의사의 주력 그룹이 된다고 치면 우리는 어떻게 그 의사들을 믿고 우리 생명을 맡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안에도 이제 이 파업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 응급실만큼 돌아가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부적인 요구가 있는데도 그 사람들까지 억지로 묵살해갖고 강제로 파업에 동참을 시키고 있는 이 세력들은 이 자체적인 전공의 협의회 안에서의 의사를 가지고 진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공공의료 법안이 민주당을 통해서 계류가 되다 보니까 이게 악법이니 어쩌니 난리를 치고요. 심지어는 의사들 늘려갖고 나중에 북한에 보내려고 지금 의대를 늘린다 이따위 정편이 막 그 말도 안 되는 루머를 양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의사 정원 늘리는
이러한 법안은요, 이명박근혜 때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 왔던 정책이에요. 그래서 2015년도 때 이정현이 거기에 있는 새누리당 의원 48명이서 2015년 5월 21일에 지금 거하고 거의 똑같은 법안을 제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법안을 만들어내는데 중진을 포함해서 48명 이상이 발의를 같이 했다는 얘기는 이정현 의원도 굉장히 힘을 줘가지고 밀어붙이려고 이 정책들을 밀고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지방의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졸업 후에는 10년 동안 의료 취약주에서 의무 복무를 한다. 지금 거하고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거에 비해서 보안 규정은 좀 부실할지 모르지만 당시에 이거를 이제 밀어붙였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이정현 의원의 지역구가 순천 뭐 이쪽이기 때문에 또 내 고향이 지역구구나 이 사람이. 이정현 의원 하면 충성. 예산폭탄을 쏟아붓기를 좋아하는 이정현 의원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방의 의대 하나를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지역면의 민원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호기 있게 이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세우려고 했었는데, 요때도 이제 의료협회에서 어마어마하게 로비를 하고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 이거를 좌절시키는데 성공했거든요, 얘들도. 그 48명의 어떤 사람들을 쭉 봤어요. 쭉 봤는데, 뭐, 대표적인 게, 김도우, 김성찬, 김성태, 김용태, 김을동, 김태원, 김학용, 노철래, 뭐, 서상기, 심재철, 안효대도 있고요. 여상규도 있네요. 네. 이자스민 있고, 뭐, 이상일, 뭐, 48명 다 불러드리기는 그래서, 정감윤, 정두원, 뭐, 조명철, 조원진, 주호용도 있습니다, 지금 원내대표하고는 주호용도 여기 들어있고요. 최봉호, 함진규, 황영철, 뭐, 이런, 기라성 같은 48명이 전부 다, 이 법안에 같이 공동 발의를 한 거예요. 그래 놓고, 얘네들 중에 몇 명이 살아남았는 줄 아십니까? 이번 21대 국회. 3명 살아남았습니다. 3명. 48명 중에. 우리가 선거는 참 잘한 거예요. 아무튼 이 3명 살아남은 이 상황에서 얘네들도 똑같은 법안을 내놨었는데 지금 와서 이거를 악법이라고 거품을 물면서 반대를 하는 거죠. 이게 뭐죠? 지들이 옛날에 하다가 못한 거를 우리가 실행하겠다고 하는데, 민주정부에서 실행하겠다고 하는데, 지방 의료 인력 부족한 거 다 이미 인정받고 있는 거고요. 시골에서 몸 아프면 제대로 수술 받을 수 없어서 서울 올라와가지고 며칠을 대기하고, 그리고 그 수술도 수술방을 못 얻으면 6개월, 1년씩 스케줄이 밀려갖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여러분들 겪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저도 우리 아버님 수술할 때 8개월 기다렸거든요. 근데 8개월 동안 수술 준비하시다가 결국 수술 받고 얼마 못해 돌아가시긴 했는데, 지금 지방 의료라는 게 다 그런 식으로 전부 다 폭망해 버린 거예요. 대형 의료 기관들한테 다 몰려가 있고, 진짜 돈이 되고, 뭐 돈이 된다는 말은 그렇습니다만, 인술이 돈이 되면 문제가 있는 거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있는 상황에서 지방에서 할 수 있는 데가 거의 남질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대형병원으로 몰려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오히려 보건소나 뭐 지역 의료원이 아예 없어가지고 사실상 의료 사각지대에 빠져있는 이제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광화문에 가서 침 뱉는 히드라들이랑 하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다만 다른 게 뭐냐? 정체를 스스로 숨기고 밑에 버러우에서 아닌 척 하고 있는 거. 그 점이 제일 문제가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의료 면허를 개방을 해갖고 외국인 의사들을 쓰면 어떠냐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왜냐면, 아주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로 일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다 몰려오고 있는데, 의사는 그러면 받아서 쓰면 안 되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상호 인증제도, 상호 면허 인증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조약에 의해서 이제 다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 변호사, 미국 변호사 같으면 한국에서 개업을 할 수 있는 거고, 한국 변호사는 미국 가서 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미국 의사가 한국에 와서 일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거고, 좀 이게 저개발 국가, 그러니까 뭐 인도라든지 이 중동 이쪽 출신 의사들이나 뭐 필리핀이나 이런 쪽에 있는 의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진료할 수 있게 하면 안 되냐라는 얘기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안정성이라는 부분 안에서 이 면허 부분에 대한 그 상호 인증, 특히 의료에 대한 상호 인증은 굉장히 어려워서는 이게 안 돼요. 변호사도 각 주마다 이렇게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조금 깊이 들어가자면 우리나라는 이런 면허들을 국가가 관리를 해요. 그래서 국가가 관리하는 면허가 한 700개 정도 됩니다, 여러분. 잘 모르셨죠? 국가에서 내주는 자격증, 의사, 변호사, 뭐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한 700개가 조금 넘어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이걸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주가 하는 거고요. 뭐 국가가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다양한 기관이나 사설 기관에서 인증받은 면허증을 제출하기 때문에 공신력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종목면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상호주의로 해서 우리 의사 면허하고 니네 의사 면허하고 서로 교환해서 우리 서로 진료를 볼 수 있게끔 해주자라고 하는 조약이 맺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런 방식으로 의사를 수입하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영리병원 같은 경우에도 원래 아직 이제 무역자유지구 같은데 영리병원이 생긴다고 하면 외국인 의사를 고용하되 원칙은 그 나라 말을 할 수 있는 환자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권에서 온 의사는 영어권 환자들만 받는 거고요. 아랍어권에서 온 의사는 아랍어를 하는 사람만 받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뭐 병원 하나 있다 보면 섞일 수밖에 없게끔은 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방식으로 어떤 예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외국인 이제 환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활약하는 데는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미국 같은 방법을 쓰는 거죠. 기본적인 시험을 통과하게 해서, 먼저 외국의 의과대학을 나온 사람들을 한번 자격증을 받아서 검증을 하고 다시 고시를 치러가지고 그 고시에 합격된 사람들을 응용해갖고 병원에 투입하게끔 만드는 방식인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방식으로 외국인 의사들을 확충할 수 있겠습니다만, 물론 의료라고 하는 게 언어의 장벽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환자하고 소통에서도 있고 병원 안에서의 소통에도 굉장히 이게 중대한 문제를 낼 수 있거든요. 말 하나 잘못 받아들여서 처방이라든지 처치를 잘못해서 환자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상황 시기상조라고 봐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의료 정원을 늘려서 대한민국 안 연로한 의사들을 대체할 수 있는 의료 공백이 안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료계에서도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국가가 공공의료로 키워내는 건 다 반대를 하고 자기들이 키워가지고 자기 병원 아니면 뭐 자기 대학병원 뭐 이런 쪽에서 키워낸 사람들만 의사 정원을 늘려가지고 일종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굉장히 비열한 이기주의가 지금 의사들 사이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여기에 총알바지로 앞선에 끌려 나온 진짜 히드라도 아니야. 저글링 같은 전공의들이 앞뒤 안 보고 지금 이런 위험한 도박을 국민의 목숨을 건 도박을 하고 있다. 근데 되든 안 되든지 간에 이 파업으로 인해서 파업이 성공하든 안 성공하든 간에 그 수혜를 당신이 먹한다면 기득권 애들이 이기는 거니까 당신한테 돌아갈 거 없어요. 근데 진짜 묻고 싶은 게 시험 국시 안 보는 게 왜 그게 협박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아니 지가 일하기 싫어서 그러니까. 시험 안 보겠다고 하니까 아니 자기가 고생해서 시험 안 보는 거를 협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리고 협박을 하면 끝까지 하지. 왜 지금 와서 이거를 접수를 안 해놓고 다시 구제를 해달라고 또 지금 와갖고 엉뚱하게 얘기를 하고 있냐고. 의사시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건데 왜 당신들 일방적으로 안 한다고 했다가 지금 와서 다시 해야 되니까 왜냐면 시간 안 돼요.
문제지 준비하고 시험에 관련된 거, 그 들어온 사람 수대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이제, 그, 정원외로, 이게 정원외지, 기한이 지나고 나서 구제해달라 그러면, 나머지 있는 사람들도 의사고시를 몇 달을 뒤로 미뤄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고. 그거를 왜 당신들이 그런 걸 요구하는, 아니, 그거를 그 정쟁의 도구로 삼는다는 자체가 미친 거 아니야? 맞아. 안 본다 그랬으면 보지 마. 그 내년에 봐, 유급해가지고. 그 1년 동안 인턴으로 딴게 노릇 하면 되잖아. 어차피 당신들은, 유급 하나 안 하나, 일할 일자리 있잖아. OECD 선진국 기준으로 해서 2배가 넘는 엄청난 기본적인 일당 받고 하잖아. 인턴이나 수련이들이 6배 가까이 받는데, 그 돈이면요, 사실 좀 저개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최고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나 일본에 있는 전공의들도 그만큼 못 받는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받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대접을 받겠다고 지금 이러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 목숨을 갖고 이런 장난을 치잖아요. 그리고 이미 사망하신 분들이 피해자들이 나왔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 피해에 대한 책임 소지를 물으면요, 잘 돼도 교수님 탓이지만 잘못되면 온팍 파업에 참가했던, 파업을 주도해서 집행부도 당신이 전부 다 뒤집었어요. 내가 불이익 봐줄 테니까 걱정 말고 하라고.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기고 난 다음이면 기고만장하겠죠. 지금까지는 이겨왔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이 기회에 바꾸지 않으면 언론하고 검찰만 바꿔 사는 게 아니었어요. 대한민국의 기득권을 지금까지 누리고 이거를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세력들하고 굴복하고 타협하면, 지금 180석을 가진 거대 여당, 지금 국민의 열망을 모아서 개혁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의미가 사라지는 겁니다. 당신들이 코로나보다 무계 전쟁보다 무섭습니까? 북한의 군사 위협보다 무서워요, 당신들 파업이? 우리 정부는 절대 굴복하지 말고 지금에 있는 원리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이번 사태를 일벌백계 해서 제대로 자리 잡아야 된다. 그리고 빨리 지금의 공공의료 인원 확충을 서둘러 가지고, 더 이상의 국민 피해를 앞으로 6개월, 1년 후에는 안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